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 2개째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멘트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영상 몇 개 찍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뭐 어떻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딱히 인사말이 또 생각나지는 않아요. 뭐 근다고 해서 뭐 시사 이야기를 한다거나 정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가 1600명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가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벌써 한 1600명 정도 됐고, 뭐 우리가 어떠한 컨텐츠,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중에서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16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뭐 서서히 뭐 하루에 뭐 2~3명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이 뭐 제 영상 봐주시고 저희 회사 영상을 봐주신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뭐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 정도 해주시면 저희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거를 또 동기부여해서 더 좋은 영상을, 양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더 노력도 할 것이고, 특히나 이 유튜브 통해 가지고 나오는 수익,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30, 40 정도 됩니다. 30~40만 원 정도는 지금 모두 다 전액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같이 기부하시게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광고도 좀 많이 봐주시고, 뭐가 수익이 나는, 뭐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뭐 많이 봐주시고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그러시면 뭐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고 많은 기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자,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55편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20원 장기 계약을 맺어 마라. 이게 제가 그 며칠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한 일주 전? 한 10일 전쯤에 저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출장 다니는 곳이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고 뭐 그랬더니 이제 문자로 뭐 120원의 장기 입찰을 받는데 이거 장기 입찰을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사모님이 계셔서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도 드리고 최근에 다시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오신 분 중에 사모님입니다. 제 영상을 보지 못하고 장기 입찰 금액 제가 100kg 이상 500kg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을 쓰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게 129원에서 131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지 못하시고 안타깝게도 120원의 입찰을 보셔서 당연히 입찰에 성공을 하셨죠. 가격이 상당히 좋으니까요. 120원이면. 그래서 제 영상을 못 보시고 17년도에 준공된 200kg 발전소를 120원에 장기 입찰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올려드렸고 그 옛날 영상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그 태양광 수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차이가 장기 입찰 그러니까 관련해서 121원이었다고 하면 그 1원 차이가 20년 동안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31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 한 1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죠?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100kg가 아니라 200kg이기 때문에 한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즘에 G80이 한 6천만 원 정도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 6천만 원 정도면 발전소 하나 대출 끼고 발전소 하나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여하튼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지요. 요 내용 중에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비용 제외하시고요. 2017년도에 10월 준공 기준 3억 7천만 원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비용이 왜 제외가 되냐? 이분 소유의 토지였기 때문에 시골 땅이었기 때문에 그 토지에다가 200kg를 올렸는데 17년 10월 정도 2017년 10월에 3억 7천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미뤄 짐작컨대 여기에 개통연계 비용이랑 뭐 각종 세금이랑 뭐 농지조용 분담금이랑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갔겠죠.
그래서 한 3억 7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이게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17년이기 때문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에 자기가 태양광을 하는데도 뭐 1억 8천만 원, 1억 9천만 원 뭐 이 정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3억 7천만 원 비싼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 근데 다만 2017년도 생각을 해보면 REC 가격이 한 15만 원에서 한 17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호가를 했던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월에 100kg에 한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익이 나는 그 정도의 뭐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3억 7천만 원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히 비싼 금액이죠. 자기 땅에다가 3억 7천만 원 주고 200kg를 설치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2017년도에는 그 정도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자고 보면 태양광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튼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0원 장기 입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니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장기 계약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그죠? 제가 이 영상 말고 전주에 찍었던 영상들 한번 봐보시면 아리백 시장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S&P 상승 요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걸 다 감안하고 120원이라고 했을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난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S&P 90원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깊이 한번 봐봅시다. 현재 S&P 90원대 정도 되죠. 현재 REC 현물 시장 6지 기준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3만 원. 그러면 3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이거를 10원 단위로 끊으면 30원 정도 한다는 얘기죠. 그죠? 30원 정도 하고요. 그러면 요거 90원 정도 하고요. 두 개 합치면 120원이네요. 그죠? 자, 현물 거래 시 120원 수준이고요. 장기 입찰 거래 시 120원 수준입니다. 똑같죠? 근데 여기에는 가중치가 더 붙어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똑같다. 현재 내가 지금 당장 현물시장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면 장기 입찰 거래 수준하고 똑같다. 참 힘든 결정입니다. 비슷비슷한 수준이고 단 현재 시세로만 볼 때의 이 정도 수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항 1. S&P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2. 아리백을 통해 REC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요거는 제가 장단컨대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상승합니다. 현물시장에서. 지금 현재 뭐 SK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뭐 대기업들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무슨 아리백이라고 해가지고 뭐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앞으로 ESG, 사회적 경영,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것들 뭐 더욱 부각이 되고 뭐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아리백에 대한 추진력이 더 강하게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연 뭐가 이슈일 것이냐? 저는 무조건 ESG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리백을 통해 REC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여기서 또 하나를 예언을 하자면 하반기 장기 입찰 물량을 얼마나 풀 것이냐, 저는 올해에 거의 부합하게 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00메가 이상.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이번에 떨어지신 분들 모두 다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진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말이 길어지니까요. 아리백을 통해 REC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고로 장기 입찰을 꼭 해야 하나? 충분히 현물 시장에 대해서 메리트가 이렇게 있는데 굳이 나는 장기 입찰을 해야 돼? 어차피 지금 장기 입찰해도 현물 시장 가격하고 비슷비슷한데. 그죠?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장기 계약을 하면 입찰 가격 120원이죠. S&P 82원으로 고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REC 42원 정도 되겠죠. 이것도 가중치 포함해가지고 1.1이죠. 200kg 같은 경우는 100kg는 1.2, 100kg는 1.0, 그래서 1.1 복합 가중치 1.1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82원, 42원. 20년간 수익 연 3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연 3천만 원 정도 버세요. 이 정도 되면. 이것도
다행인 게 대출이 하나도 없으세요, 이분이. 그래서 연 3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그냥 꾸준하게 현금으로 들어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천만 원 곱하기 20년이면 6억 정도 수준이 되네요. 그죠? 내 자본 3억 7천만 원을 빼면 결국에는 종전에는 2억 3천만 원 정도를 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3억 7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6억 벌었으니까 2억 3천만 원 버는 거죠. 20년간. 그죠? 20년간 2.3억을 벌기 위해서, 2억 3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장기 입찰을 맺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도 요 계산을 하기 전까지는 뭐 그냥 반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와가지고 PPT 만들면서 생각을 해보고 좀 엑셀 파일 좀 만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과연 장기 입찰을 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2.3억을 20년간 안정적으로 벌 것이냐? 어차피 그 정도 수준은 벌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2.3억 정도는 그냥 일단 깔고 현물시장에 있다 거래를 해도 이 정도는 벌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현물시장에 뛰어들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약간 정말 무슨 밸런스 게임도 아니고, 그죠?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죠. 그래서 과연 나라면, 내가 만약에 200kW 발전소를 가지고 있고 내가 120원에 장기 입찰을 받다. 그럼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과감하게 장기 입찰을 포기할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장기 입찰을 뭐 아니면 이런 도박이 아니라요. 그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뭔가가 있어요. 저 나름대로 분석한 것도 있고, 저 같았으면 장기 입찰 굳이 해야 되나?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저 아시는 분 중에 700km 정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카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가 믿어보자 아리백이었던가? 아무튼 그러세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현물시장 거래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라면 장기 입찰 안 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라면 장기 입찰을 포기할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드리면서요, 관련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가 태양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금요일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광고도 많이 봐주시고요. 같이 기부도 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에 조금 동참을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